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참말TV의 김방수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농촌교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좌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담에 함께 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곤백교회를 개척하시고 심호하시는 이장 목사 김영식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죽 중앙교회를 개척하시고 심호하시는 마을 목사 김주환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시 일죽에 와서 40년간 목회하고 있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문각교회를 개척하시고 심호하시는 동네 할아버지 유인기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을 떠났다가 30년 동안 목회하고 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목회하고 있는 동네 할아버지 유인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 때요. 이번에는 교회 개척 시기 연도와 개척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목사님부터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척이라는 거는 뭐 내가 계획 세운 건 절대 아니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고성에다가 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1999년 12월 달. 지금도 2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고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딱 한 게 있어요. 무슨 기도하냐면 그때 나이가 50대 후반 때니까 뭐 딴 교회 가서 전도사 상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부교육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개척해보면서 하나님께 한 거는 한 사람만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여튼 마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개척을 했고 그거 기도 이후에 지금 23년 후가 지난 다음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주환 목사님 교회 개척 시기 연도와 개척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1죽 중앙교회는 84년도 4월 9일에 개척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교회 이름이 화신교회였습니다. 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화곡리, 이쪽은 신흥리에서 화신교회를 했다가 한 20년 흐르고 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화신교회는 동네 이름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시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 이름을 일죽 중앙교회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을 지금까지 40년간 와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이름을 일죽 중앙교회로 바꿔놓으셨고요. 제가 농촌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전도를 가게 되는데 전도를 나가서 보면은 아래층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옆에도 교회. 그래서 목사가 뭐 이런 목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3학년 때 신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나 이런 목회 안 한다고 포기했는데 저를 보낸 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야, 졸업은 하고 보자. 그분의 권유에 의해서 졸업은 했죠. 그래서 졸업은 하되 내 홀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자 한 것이 농촌교회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일쪽에서 작은 목회 한다고 2,000평 땅을 사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작은 목회 계획을 세워댔습니다. 근데 뭐 초년생이 땅 사고 뭐 하다 보니까 돼지집은 못 졌고요. 그 후에 이제 그 농촌 운동한다고 이제 농협에서 1,000만 원 그때 융자 얻어가지고 산에다가 고기 키우는 양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꾸리 양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역돔 고기를 했었고 이스라엘 향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메기를 키웠습니다. 양어를 하다 보니까 각 고기마다 특성이 있더군요. 비늘이 있는 고기는 낮에 활동을 하고
비늘이 없는 미꿀이나 메기는 야행성입니다. 연골에서 메기를 사다가 한 달 키워가지고 오후 3시까지 hormon제 주사 놔서 그날 저녁에 알을 받아가지고 부화해가지고 결국 메기를 성공을 했죠. 그것은 이제 농민들 농촌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으니까 대체 작물을 찾기 위한 농민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었죠. 저 혼자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저도 지쳐서 양호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고요.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각 분야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각 기관단체에 들어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마을 목사의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유행기 목사님 개척 시기 연도 또 개척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고향이 안성입니다. 안성에 청년 시절에 여기서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안성을 떠나서 도시에서 목회를 쭉 해왔죠. 그러다가 지인 어떤 집사님께서 지금 있는 교회 터를 기증하셔서 그 논바닥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운 목적은 두 가지죠. 한 12년 전인데 한쪽은 예배당을 짓고 한쪽은 요양원을 져서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요양원과 교회를 하기 위해서 안성에 오게 됐습니다. 농촌교회 목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영식 목사님부터 개척 당시의 목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제 과거가 감개무량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개척할 목사들은 다 교회를 짓거나 개척을 아마 하는 게 거의 다 그냥 정답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총각 때 신학을 좀 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집사람이 당신은 목사감이 절대 아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서가 2분 있었는데 둘 다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서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눈으로 봐도 도저히 당신은 목사감이 아니다. 이제 그 찰나에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아유 김 집사님 장로를 한번 하시죠. 이게 공고를 해서 88년도에 이제 장로를 장립받고 10년 동안 그 이제 장로 직분을 충실히 시무했는데 신학을 이제 졸업하고 개척하는데 그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꿈맥교회 터가 동생이 별장 지려고 이제 그 터를 사는 거예요. 한 520평을. 근데 이상하게 살았는데 그 전에 목사랑 저기서 기도를 계속 하게 된 거야. 나도 모르는 나이야. 와서 여기가 교회가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 동생이 그러더라고. 이제 내가 신학교 사는 걸 아니까는 형 같은 양반이 목사가 돼야 진짜 목사다. 여기다 교회를 지읍시다.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를 그때 4천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조금 보태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 짓기 나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훅 가다 보면 또 비가 와서 그냥 쓸어나가고, 어려운 일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 자신이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면은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직진해가지고 지금까지 세웠는데 그 당시 진짜 힘들었어요. 힘든 시기였고. 그때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우리 마을은 아주 우상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면요 아예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였어요. 근데 3년 후에 이장이 되시니까 이장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는 나도 그랬고 성도들도 좀 순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라면 하고 목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다. 내 신앙도 좋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보면 진짜 감개무량해요. 그 어려운 시를 어떻게 늘었는지 또 교회 있다가 집사람이 또 암 선고가 딱 떨어졌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참 여기까지 오게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주원 목사님 개척 당시 목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농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시작은 꿈이 컸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었죠. 제가 그 터를 살 때 지금 우리 안성시 모 의원 그분의 땅이었는데 그때 사과과수원이었거든요. 근데 사과과수원 약을 한 10번 줘야 되는데 물을 딴 데 기르다가 약을 주려니까 엄청 힘들어서 도저히 힘드니까 팔 때 제가 그걸 우리가 산 거거든요. 그걸 사놓고 제가 지하수 개발하는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 땅에다가 지하수를 3기를 박았는데 365일 물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소문나다 보니까 일주에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데 한 날 찾아봤어요. 목사님, 우리 저기 물자리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했더니 어디인데 물이 안 나와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자리를 봐줬는데 사람은 뭐 별거짓말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자리 보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 아니면 전선 구리철사. 버드나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선 이 구리철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100% 다 나옵니다. 그 하나 딱 성공하니까 뭐 저 과천도 갔다 오고 저기 원양도 갔다 오고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수맥 봐주면 거기서 돈 좀 받아가지고 쌀도 사고 그렇게 버틴 것이 40년을 견뎌왔고요. 뭐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성도들이 늘고 처음 개척할 때는 12월 달이니까 눈 쓸어가면서 우리 그때 이제 동네 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양지 최 목사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모아가지고 밤에 양동에다가 흙 퍼다가 그 교회 터닫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한 5명 정도가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뭐 그냥 이제 다 있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뭐 요양원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교회도 지었는데 전기공사는 제가 다 혼자 다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안 주고 제가 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개척하는 목사는 다 그거 하셨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 생각하면서 남은 목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유인기 목사님 개척 당시의 목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을 다시 했는데 그동안 이제 몸이 아파서 46살에 조기 은퇴를 하고 다시 이제 60이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고향에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동네 어른들을 섬겨야겠다는 노인 요양원을 시작을 했죠. 그 노인 요양원을 통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지고 또한 옛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도저히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갔죠. 그래서 또 마을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찾아가고 또한 주부들을 위해서 아파트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목사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0년 전의 목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신 목사님. 목회 10년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2장 보면서 그 목회를 하니까 목사는 절대 반대예요. 반대였고 또 2장 보면서 동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았습니다. 마을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문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부결이에요. 거기 이제 두 부부가 계셨는데 그냥 뭐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교회 나가는 분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즉 그 하나님의 그 알짜 만들 위한 그 기간이 있을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5년, 10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은 그 과정이 연속이 아니었나. 그래서 거기서 인내도 배우고 그다음에 대인관계도 배우고 그다음에 모든 거 혼자 스스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성장함을 통해서 앞으로 비전도 좀 갖게 되고 그런 10년 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 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김주환 목사님 10년 전에 목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촌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죠. 제일 먼저 한 거는 영농 교육을 교회가 시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상 타신 분들도 강사 초빙해서 교회에서 영농 교육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마늘 농사 우리 지역에 많이 하거든요. 교인들이. 마늘밭에 물을 푸는데 감을 때 물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늘은 범식물이거든요. 낮에 풀면 절대 안 된답니다. 밤 12시에 가서 물을 퍼야 된답니다. 그래야 마늘이 그 온도 변화가 없어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하고 또 했던 작업 하나는 교회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면 언제든 문 열어주고 또 내가 밖에서 또 보초도 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진학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그런 건 지금까지 그 뿌린 모든 씨앗들이 지금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기 목사님 10년 전에 목회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생긴 지 12년 됐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제 교인들이 왔다가도 어떻게 소문 듣고 왔다가도 어르신들 할머니들 계시고 그러니까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 것이 바로 이제 꿈의 학교. 꿈의 학교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찾아가고 아이들을 도서관에 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 사업을 따가지고 이제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그 드럼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3D 펜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이제 교육청 사업을 따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만나겠죠. 서삼초등학교, 고삼초등학교, 건강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동진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때 제 이 별명이 할아버지 목사라고 그때 이름을 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 공동체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 공동체 사업을 따가지고 그때 김영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마을에서 마을 어른들 모아놓고 드론 교육 시켜주고 그랬던 시절.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만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10년 전에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네,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동적이고 파란반장했던 목회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목회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목회 힘들지요.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는 사탄의 그 방해도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 목회하는 것은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하여튼 20년 동안 마을을 이끌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에 돈 엄청 따라 썼어요. 우리 마을이 처음부터 이게 액수를 하면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다 됐어. 이상하게 이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개척할 당시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나는 마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하여튼 뭐든지 맘만 먹으면 돈이 들어왔어요. 안성시고 경기도고 그다음에 중앙정보고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그 옛날에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공작하던 이제 그 분이 어제 그저께요. 마을 회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할 사람은 저 김명식 목사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사업 계획서 제출을 오늘 마감이에요. 그래서 바쁜데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역시 목회라는 거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있는 목사 뭐 넥타이 매고 다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장을 해보니까 또 이장이 목사님이 해야 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무서무지하시고 내 처음 봐서는 아 앞으로 하나님 믿는 목사들이 좀 동네를 이끌고 나가면서 복음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복음을 네. 증가하지 않겠냐 앞으로는. 네.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래요. 이제 현재 상황은 나이가 마음은 군장은 할 게 엄청 많은데 이게 뭐 이 말을 안 들어.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여기서 손을 띄어야 될지 아니면 더 일을 해야 할지 좀 그렇게 아주 즐거운 근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주환 목사님 현재 목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방금 우리 김영식 목사님 지역을 위해서 이장 목사님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안성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거든요. 시민단체. 거기서 이제 공동회장 일을 보면서 그 마을대학 그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속이 일죽이다 보니까 일죽에 있는 마을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추천서 써주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을 했었죠. 김용식 목사님은 현장에서 뛰셨는데 저는 그냥 신청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뒷전에서 응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교인들은 목사님 존경하지만 지역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김영식 목사님 마을 이장으로서 존경받는 일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살아온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죽일 면에서 욕 안 먹고 산 것만 해도 성공한 목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윤기 목사님 현재 목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고향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시골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젊었을 때 살았던 모습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나를 보지 않고 옛날의 나를 보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뛰어나간 거고 마을에서 같이 동네에서 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또 동네 그 이장 보는 사람한테 목사님 제가 하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어느 교회 목사는 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개 목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목사라는 양반은 시원한 얼굴이고 개만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개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번뜩 깨달아서 이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을로 뛰어들어가고 시에 뛰어들어가고 모든 봉사하는 일에 뛰어들어가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장님은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천사 같은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동네 어르신들 아이들 만나는데도 제가 뭐라도 하나 섬기고 사탕 하나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파서 제가 자꾸 아프니까 그런 일을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에도 내가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역동적이고 파란만장하셨던 목회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농촌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농촌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젊은 사람 없고 아기 없고
있는 게 이제 노인뿐이 없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좀 급하지 않느냐. 이럴 때 농촌 교사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감싸주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 이장을 그만두고 함께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이게 나이 드신 분이 가장 힘든 게 밥 해는 것도 알아보니까. 왜냐면 귀찮은 거야. 왜냐면 그 밥 한술 먹으려고 이거 밥 해는 귀찮아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한 달에 2번씩이라도 좀 식사 제공을 하자. 하여튼 먼저 번에 했는데 식사 시간 광고 나가니까요. 그냥 다 오는 거야. 다 와. 다 와서 공짜를 좋아하니까. 남는 국 싸가고 남는 밥 싸가고 근데 반찬을 요번에 했는데 그거 다 싸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욕하기보다는 그들의 우리한테 호소하고 그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임종하기 전에 그래도 예수술에 한 번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장 목사에서 이제 진짜 목사로다가 좀 돌아가서 이제 이장을 존경했듯이 꿈맥의 원로 목사도 존경할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래요. 하여튼 건강할 동안에 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웃음 지도자 자격도 땄어요. 웃음 지도자. 이제 그런 걸 해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찾아가고 나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후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주환 목사님 앞으로의 농촌 후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다녔던 교회가 충북 중원군 대절리에 있는 성결교회인데요. 거기 목사님을 보니까 트랙터 타고 출근하는 목사님으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인데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농기구 사서 농기구 없는 주민들 가정에 가서 밭도 갈아주고 논도 갈아주고 그 작업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희망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기 목사님 또 김영실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지역에 가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산 게 이제 관리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한 텃밭 갖고 있는 분들 교인 가정 가서 노타리도 쳐주고 비닐 씌우는 것도 해드리고 그런 작업은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꿈이 여유가 생기면 큰 트랙터 하나 사가지고 본격적으로 지역으로 해서 봉사하는 마무리를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유인규 목사님 앞으로의 목표 계획에 대해서. 저의 계획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저의 계획은 없고 농촌교회를 혹시 이제 꿈꾸고 계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몇 가지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 아까 저희 여기 목사님들이 함께 지역을 섬긴 것처럼 개목사가 아닌 마을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우리 시골에 있는 이 넓은 땅과 자연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개발하자. 과거에는요, 저희들이 한참 목회할 때는 시골에서 침 놔준다 그러면 교회로 다 모여왔거든요. 이렇게 또 미용 봉사한다면 다 모여왔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시에서 하고 나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다면 아마도 이 농촌교회도 굉장히 크게 성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넓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모아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또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 있을까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당진에 있는 모 교회가
아주 넓은 터에다가 그렇게 아주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제자들에게 아니면 후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안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넓은 자연 속에, 농촌이라는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자 해서 한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농촌교회 과거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좌담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기로 하고요. 세 분의 목사님의 남은 시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참말TV의 김방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